안녕하세요. 팩트만을 추구하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2021년 일요일 NG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천연가스의 그 가격 변동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은 현재 5불 56.66에서 지금 거의 마감이 되었고, 현재 보시면 여기 6불 한 3, 4에서 그 다음에 4불 8까지 굉장히 등락폭이 컸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번 주 하락을 하는 거는 제가 5월 차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일 차트인데 현재 지금 그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다가 현재 길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는 우선은 목요일 날 푸틴이 11월 8일부터 유럽의 가스프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저장고에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11월 8일부터 수출량을 증가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TTF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동반으로 헨리헙도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TTF 같은 경우는 9.5%가 하락을 했고, 헨리헙 같은 경우는 6.7%가 하락이 됐습니다. 물론 헨리헙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하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3개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가격이 4불 위에서 4불 20에서 이렇게 계속 그 좁은 박스권에서 유지를 했는데, 허리케인 아이다 이렇게 오는 그 직전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물론은 아이다로 인해서 수출 생산이 지연을 받았지만 유럽에서 8월 말 9월 초에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왔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한 달치를 보시면 여기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는 겨울철 수요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11월에 접어들면서 실수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은 겨울이 평년보다 춥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뭐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지만 평균보다는 추워야 된다, 그런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다가 이런 경우는 지금 이쯤에서 에너지 큰손들이 마진콜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은 헨리헙과 그 다음에 TTF를 놓고 중간에 가격을 조정해서 거래를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마진콜을 맞은 거죠. 그러면 재고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를 보겠습니다. 현재 재고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올랐고 현재는 87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날 기준으로 끝난 걸로 저번 주에 발표가 됐죠. 현재 지금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10.02%, 좀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년치를 보겠습니다. 5년과 비교했을 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1년치와 비교해서도 지금 55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 1년치로 보면 그러니까 5년 평균으로 보면은 3.4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고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우스 센트럴에서 굉장히, 중남부에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고, 미드웨스트, 그 다음에 동부에서 약간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물론 온도가 좀 낮아졌긴 했는데 그다지 춥진 않았고요. 그래서 수요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수요가 소폭 증가를 해서 인벤토리가 감소폭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장량. 예, 그럼 미국 천연가스 저장량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꾸준하게 75 이상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몇 달 전에는 그냥 55로 주당 해서 몇 주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나서 5년 정도 평균은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계산. 근데 550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예상치와도 계속 상회를 하는 상태고, 보통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온도, 보통 보다 좀 따뜻한 온도, 평년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저장량이. 그리고 일부 지역의 온도 차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수요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난방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힐링 디그리가 이제 계속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LNG 수출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10월 정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세 중에서 지금 감소세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아시아와 유럽은 계속 필요로 하는데 수출은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또 점검으로서 소폭 감소를 했고, 그리고 미국 국내 수요가 약세죠. 온도가 그다지 춥지가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저장량이 증가했고, 하지만 지금 중부, 북동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LNG 저장량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작년보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거는 다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 35%에서 55% 그 전기료 그리고 난방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재고는 예상 증가했고 예상과 거의 일치를 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정부 자료가 아닌 investing.com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살짝 상회를 하죠. 그리고 현재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연초 강조 추위와 6월 폭염과 일찍 찾아왔죠. 여름이. 그리고 겨울이 일찍 갔고 늦게 갔고, 이제 늦게 오고 일찍 와서 그 와중에 산업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저장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했지만 결국은 저장량이 많이 증가를 해서 5년 평균에 접근하고 있고, 현재 일부에서는 5년 평균치보다 높은 3조 7천 큐빅피트가 될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덜 춥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현재 생산은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을 했고, 캐나다부터 수입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량은 전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와중에 보면 컨섬션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보면 레지덴셜 커머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그리고 상업용으로 그러니까 난방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뭐 전력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 뭐 산업용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를 했고요. 정기 점검으로 인해서. 그리고 멕시코 수요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천연가스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공급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쪽이 아니라. 수요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죠. EU죠. EU 플러스 UK인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근데 현재 가즈프롬이라는 러시아 국영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뭐 국영기업이죠. 현재 저는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유럽 그 공급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뭐 러시아를 통해서 그 이상도 지금 간다는 말이 있는데, 유럽은 지금 현재 그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선 최소한 이렇게 좀 이번 달에 일어날 거, 최근에 일어난 일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수요가 수출보다 우선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10월 28일 날 푸틴이 11월 10일부터 국내 저장량을 다 채우고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말로 인해서 TTF 천연가스 인덱스가 무려 9.5%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스트림 2, 이제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죠. 해저. 근데 독일 경제장관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EU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드스트림 2 안보가 안 됐다는 것은 청신호죠. 물론은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승인에 가까워졌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폴란드와 독일 국경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그리고 독일 국경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천연가스 운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그 통행료, 가스 통행료이죠. 그 계약이 2020년 만료가 됐고, 현재 우크라이나 방면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은 2019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료가 된 이유는 노드스트림 2가 완료되는 때에 맞춰서 이제 계약을 연장을 안 한 거죠. 비싸게 통행료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송유가 이용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국에 공급하는 것도 이 국가에서도, 물론은 러시아는 계약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제 이들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랜짓 피, 통행료를 못 받으니까 러시아부터. 그리고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몰도바가 가스 계약을 10년, 20년이 아니라 5년 단기로 연장을 합니다. 결국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요거는 굉장히 또 나중에 그 불씨를 지금 안고 가는 건데, 이제 가격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이 가는 게 7억 900만 달러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그리고 9월 달에는 550, 그리고 10월 달에는 790달러, 1000 큐빅피트 미러를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연장이 돼서 490달러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연장이 됐습니다. 5년간. 굉장히 좋은 거죠. 9월, 10월보다 굉장히 낮게 받는 상황이니까.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좋게 이제 기존 계약을 약간 수정해서 이제 장기 계약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러시아가 국내 수요를 다 채우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 그 수입하는 국가들과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의 미국산 LNG 구매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이제 그 러시아의 경쟁 상대에 있는 미국은 지금 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지, 물론 중국에 한해서만 보겠습니다. 현재 구매자는 중국이고 판매자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를 모두 빼고 경제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소 5개의 중국 내 주요 에너지 회사가 판매자인 미국과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은 시니어 에너지, 그리고 벤처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현재 이 두 회사는 굉장히 미국 천연가스 LNG 수출에 굉장히 선구자죠. 그리고 현재 최소 5개 주요 회사는 뭐 국영과 지방 회사도 있지만 시노페코, 시눅, 제이쟁 에너지인데, 요거는 지방 회사지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5개인데,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리스트가 돼 있는, 거래되고 있는 뭐 페트로 차이나 뭐 그 밖의 회사들을 다 포함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공급량과 장기 공급량, 그리고 기타 한 달 만에 지금 9월에 사태가 벌어져서 10월 끝나기 전에 지금 한 달 만에 장기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단기 계약 공급량과 장기 계약 기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장기 계약 말고도 그 non binding agreement라고 해서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약도 합니다. 결국은 장기 계약을 무기로 삼아서 현재 9월 달에 10월 달에 발생된 에너지 위기를, 전력 위기를 이제 단기 공급량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장기 계약을 무기로 삼아서 단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회사들이. 그 기타는 뭐 이런 거고, 그리고 회사들마다 그 계약 조건이 달라요. 다르다. 뭐 연수도 틀리고, 뭐 13년짜리도 있고, 뭐 10년에서 20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액수도 틀리고, 그리고 물동량도 틀리고, 계약량도 틀리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1년 올해죠.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LNG 구매 1위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는 바람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그 지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이 지금 해서 폐쇄가 됐는데,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좀 가동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중국이 워낙 그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1위입니다. 예, 그럼 판매자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억 달러의 규모 혹은 뭐 천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죠. 최소 5개 회사인데 그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제 성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지역의 시장 점유율 및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루이지애나, 텍사스,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LNG 수출 터미널 확장 또는 신규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게 장기 계약이라는 문제가 뭐냐면, 호주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수출을 한 품목은 꾸준히 있습니다. 하지만 LNG도 호주로부터 수출을 했죠. 뭐 석탄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거지만 이제
수입을 안 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현재는 호주에서 중국이 LNG를 수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들과 장기 계약이 이뤄지면 호주 회사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LNG 관련된 미국 회사들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2018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미국산 수입은 거의 전무하게 줄었는데, 이제 뭐 국가별로 나눈 게 아니라 현재 보시면 LNG와 파이프라인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이제 그 가격인데, 현재 지금 LNG 금액이 파이프라인보다 훨씬 많죠. 결과적으로 러시아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있죠. 이제 이쪽은 굉장히 낮아지고 이쪽은 증가하고 이쪽도 증가하고 미국도 확실히 증가합니다. 이건 뭐 파이프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은 사할린 쪽에서 LNG로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는 LNG다. 파이프라인보다.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수입선, 거래선이죠. 거래선 다변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결론입니다. 현재 그 10월에서 11월로 지금 바뀌는 상황이고, 이제 숄더 시즌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상황이죠. 물론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북서부 지역 그리고 일부 중서부 지역은 11월에도 혹은 10월에도 눈이 옵니다.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는 빠르면 11월, 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전에도 오긴 하는데 보통 2월 말 2월 달에 눈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좀 어떨지 지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늘 신중한 자세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그만 이벤트만 있어도 가격이 팍팍 튈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9월 폭등 이후 10월 달에 가격을 조정을 했죠.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반등을 할 수 있는 9월 달처럼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해외 시장 상황보다는 헨리헙을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국내 수요 상황을 좀 더 주시하셔야 됩니다. 둘 다 주시해야지만 국내 상황을 좀 주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9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그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커플러가 좀 돼가 있는데, 이제 11월은 약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평균 온도가 지금 현재 예년보다는 따뜻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역별로 폭풍 변수가 있습니다. 뭐 태풍, 허리케인 시즌은 11월까지 유지가 되지만 지금 계속 감소하는 상황인데, 이제 대기에 구름이 끼고 수증기가 있으면 또 폭풍이 나죠. 그리고 비바람이 오고 허리케인도, 그러니까 토네이도도 불고. 근데 제가 사는 곳 동네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비는 왔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13도에서 15도 그 사이에 꼭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11월 초까지 11월 15일까지 그다지 그러니까 그다지 추울 거라고 지금 일기예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약세다. 그게 지금 현재 대세고요. 이제 동부 지역과 그리고 평균으로 지금 미국을 본 겁니다. 물론 더운 지역도 있고 추운 지역도 있겠지만, 그리고 수출량은 증가세지만 소폭 감소. 10월 정기 점검. 그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LNG 수출이 조금 감소를 했죠. 그리고 현재 저장량 예상 부합 총 저장량 즉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3.43이면은 다음 주에도 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5년 평균에 가깝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생각보다 춥지 않다 아니면 늦게 온다 하면 저장량이 3조 7천억 큐빅피트가 될 가능성이 지금 일부 전문가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 증가 회의론이죠. 현재 지금 상장된 회사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부채를 갚고 그리고 배당금을 증가하고 또는 자사주 구입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릭 숫자도 1개가 증가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이 증가했는데 지금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뛰었죠. 그리고 현재 일기예보가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 헨리 허브는 이제 5년 평균 이상 저장량은 충분하다. 하지만 겨울이 얼마나 춥고 그리고 물가 상승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고 또 수출 지역이 얼마나 또 변동이 있느냐. 하지만 수출은 LNG 수출을 말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빼고. (90에서) 한 92억 큐빅피트 하루 평균 수출이 가능합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수요를 해외에다가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인덱스가 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4.8에서 5.2 범위를 벗어나 5.6 거래 마감인데 이게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는지. 현재 달러가 강세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고, 그리고 오일도 지금 수요가 지금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7, 8주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일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이게 다 서로 연결돼서 하지만 그로 해서 천연가스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푸틴이 유럽 시장에 대놓고 11월 8일부터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가스프롬 저장 시설을 다시 채우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이의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객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팍 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또 반등을 할 겁니다. 유럽은 천연가스가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겨울이 춥고 덥고를 떠나서 현재 저장량을 계속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저장량은 이제 끝났습니다. 유럽은 저장량이 부족한 건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기보다도 저장량이 저조하다. 예년에 비해서 5년 평균, 10년 평균을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장량은 끝났어요. 다 알아요. 저장량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날씨, 겨울이 얼마나 추울 거가 중요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상치보다 춥다 그러면 가격이 확 오를 거고, 예상치 유지했다 그러면 지탱을 해줄 거고, 예상치보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폭락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올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죠. 그래서 늘 신중한 자세로 매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날씨 체크업 잘 하시고, 그리고 겨울이 오면 이제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겨울이 오면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하면 얼마나 춥고 따뜻한 걸 떠나서 겨울은 겨울이기 때문에 히팅을 틀 겁니다. 저도 이제 겨울이 되면 히팅을 틀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예상치를 얼마나 잡는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결정될 거니까 요거는 개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이게 별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55, 저 솔직히 말해서 50, 그러니까 550억 큐비트 한 주에 해가지고 10주, 12주 곱해가지고 얼추 맞았잖아요. 저 요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저는 원래 이 이상을 잡으려고 했는데 숫자가 통계가 너무 많이 틀리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550억 큐빅피트라고 해도 5년치에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삼아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미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과 이자율 상승 기대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천연가스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원유 관련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좀 영상을 올리기에 좀 지친 것도 있고 약간 좀 정체된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오펙 애들이 해줄 게 없어요. 뻔한 스토리, 그리고 바이든의 뻔한 스토리로 인해서 제가 일부러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겨울로, 여름 같고 가을, 겨울로 이제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제가 원유 관련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그래서 빨리 성장을 해서 유튜브에서 주는 좀 펑션, 뭐 서베이라든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약간 조금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서베이를 해가지고 더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정보를 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좀 많이 바뀌는 상황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좋은 결과 꼭 거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